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강태공입니다. 자, 금일은 또 HK 이노엔이 또 이슈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HK 이노엔 말고서 4월 외국인이 쓸어 담은 정말 10배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제2의 알테오젠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방송 전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지금 제약바이오 관련해서는 뭐 정말로 제가 수익을 많이 드렸죠. 최근에 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펩트론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분명히 제가 23년도 5월 7일에 최저평가된 바이오 기업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2600%가 지금 상승한 상황입니다. 이 당시 이후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정말 뭐 HK 이노엔도 좋겠지만 정말 알테오젠만큼 또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제2의 또 대장주를 한번 찾아보도록 할 테니까 끝까지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우리가 방송 전 뉴욕 증시를 좀 먼저 보고 가도록 할게요. 현재 이제 뉴욕 증시의 상황도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제약바이오의 이런 상승 랠리를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큼 현재 나스닥이라든지 전체적인 반도체 업종 S&P 다우지수 등 굉장히 긍정적으로 움직이는 거 확인될 수 되고 있고요. 현재 뭐 엄청나게 이 나스닥을 주도했다는 없어요. 보다시피 전체적으로 고루고루 함께 으쌰으쌰 상승하는 추세다. 그럼 왜 이런 상승이 나와주느냐를 봤을 때는 현재 뉴욕 증시가 지금 이 관세 리스크가 지금 많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겠죠.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통해 가지고 미 증시가 말도 안 되는 폭락을 나타냈었는데 지금 트럼프가 뭐 하겠다? 시장을 달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증시는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대중 관세에 대한 리스크보다는 미중 무역 분쟁 이런 것들이 더 컸는데 그런 중국에 대한 관세 인하 가능성까지 시사한 상황이고요. 자, 그러면서 지금 우리는 중국에 대해서 매우 낙관적이다라는 뭐 이야기를 하는 걸 봤을 때는 정말 이제는 좀 이제 안정적으로 끝나지 않을까, 조금 보다 이제 관세 전쟁이 빠르게 마무리되지 않을까라는 이 기대감이 지금 시장에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지금 현재 보면 아시겠지만 이런 관세 리스크와 함께 추가적 플러스로 또 뭐까지 나온다? 파월 의장을 지금 해임하지 않겠다. 지금 금리 인하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길 바란다라고 하면서 기존에 나는 언제든지 원하면 파월 의장을 자를 수 있다, 해고하겠다, 뭐 해임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면은 갑자기 또 노선을 틀죠. 역시나 이제 이거는 뭐 여러분들 알다시피 채권에 따른 채권이 말도 안 되게 또 낙폭을 키우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채권에 따른 뭐 그런 영향도 있다 보고 있겠지만 뭐 어쨌든 지금 현재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런 모든 현재 시장의 말을 바꾸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뉴욕 증시 같은 경우가 어떻게 되고 있다? 지금 나스닥 기준으로 봤을 때 굉장히 하락폭도 말도 안 됐지만 이 하락을 굉장히 뭐한다? 가파르게 회복하고 있는 추세라는 거예요. 사실상의 나스닥 차트가 제가 늘 말했지만 17,500포인트 정도 이 위에서 지금 현재 4월 마무리를 해준다라고 하면은 이건 거의 그냥 트럼프가 대놓고 그냥 이 개인을 털었다. 우리 뭐 말 많잖아요. 서학개미가 지금 뉴욕 증시를 더럽히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만큼 이 서학개미가 굉장히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개미를 털었다라고 볼 만큼 차트가 굉장히 이뻐요. 그래서 지금 17,500포인트 위로 안착해 준 다음에 갑자기 뭐 관세에 대한 부분도 잘 정리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파월 역시도 이제 점차 금리 인하 흐름을 잡는다고 하면 진짜 갑자기 이런 식으로 V자를 만들면서 다시 뭐 한다. 이렇게 타고 그 다음에 다시 타고 가는 정말 강한 상승 파동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정말 지금 뉴욕 증시에 지금 이 트럼프가 또 뻘쭘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뉴욕 증시의 강한 상승이 기대가 되는 추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과정에서도 우리나라 증시를 봤을 때도 역시나 추가적인 상방에 대한 기대는 해볼 수 있어요. 다만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오늘 같은 날은 좀 빠졌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저희도 얘기했다시피 뉴욕 증시는 낙폭을 크게 했지만 우리는 사실 4월 들어서 큰 낙폭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한번 밀렸다 바로 빠르게 회복하고 그 다음에 추가적인 낙폭이 나오지 않고 있죠. 특히나 외국인들의 강한 매수세가 나오고 있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는 지금 증시가 전체적으로 지지부진한 그래서 현재 뉴욕 증시가 확실하게 그러니까 아마 이 관망세가 강하다 보시면 좋아요. 뉴욕이 지금 트럼프 입에 따라서 매일같이 급등락을 반복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이 당시에 급락을 한번 했을 뿐 그 다음은 그렇게 급등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강한 반등도 나오는 건 아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외국인 수급이 언제 들어오는지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시장을 지금 주도하는 게 무엇인가 봤더니 오늘의 상한가 종목을 보면 아시겠죠? 대다수가 뭐다? 제약 바이오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라는 거예요. 물론 버넥트 같은 뭐 이런 기업이 사이에 껴 있습니다. AI 알다시피 AI 뭐 XR 이런 관련되는 모멘텀과 함께 또 껴있기도 하지만 전체적인 종목들을 보면 현재 뭐다? 제약 바이오 이 중에서도 비만 치료제 관련되어 있는 이슈들이 많이 껴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비만 치료제 관련되는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물론 이 HK 이노엔 같은 경우가 정말 나쁜 경우는 아닙니다. HK 이노엔 같은 경우가 오늘의 상승을 보면 아시겠지만 이 K캡이 미국의 3상 톱라인을 발표하면서 이 미국 3상 임상시험에서 뭐 했다? 1차, 2차 평가 지표를 충족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잘 아는 임상 3상은 뭡니까? 3상은 진짜 거의 최종 단계거든요, 최종. 그러니까 이 1차, 2차 평가를 지금 충족했다는 건 이제 3상도 그냥 그대로 무난하게 통과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약 허가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커진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일단 HK 이노엔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다시피 K캡 같은 경우는 위식도 역류 질환 신약이 될 거고요. 현재 이런 분위기를 그대로 타가지고 올해 3분기까지는 추가 임상을 마치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임상시험 이후엔 또 뭐가 따라옵니까? FDA 승인 기대감이죠. 그래서 FDA에 제출할 계획이다라고 하면서 이 FDA 승인 기대감이 굉장히 지금도 살아나는 추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HK 이노엔 같은 경우 사실상은 지금 현재 고점 돌파 시도와 함께 임상 3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또 추가적인 3상 기대가 아니라 뭐다? FDA 승인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금 신고가를 또 기록하러 갈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지금 신고가를 가준다 하더라도 지금 제수 주가는 2배 정도는 기대 수익을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나쁜 게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HK 이노엔이라는 기업이 과거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K캡의 매출 성장 기대로 꾸준하게 상승했던 거고 이 당시에 미국 가치에서 뭐 하향 조정됐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조정이 나왔던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기대감과 함께 FDA 승인 기대가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얼마든지 강한 상승 랠리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HK 이노엔에 대한 기대감은 사실 큽니다. 근데 다만 오늘은 HK 이노엔을 굳이 여러분들에게 매수하라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는 이유는 말했다시피 지금 HK 이노엔의 기대 수익이 얼마? 기대 수익이 2배거든요. 2배.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늘 시장에서 이슈는 뭐였다? 비만 치료제입니다. 비만 치료제. 아까 얘기했던 펩트론 같은 경우도 비만 치료제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이에요. 총 2600%가 올라갔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비만 치료제 관련되는 모멘텀이 엮인다라고 하면은 2배 이상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HK 이노엔이 나쁘다가 아니라 오히려 저는 비만 치료제 쪽으로서 시장 수급을 기대해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보기 때문에 이거를 한번 눈여겨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일단 이제 그래서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느냐? 기존에 이제 여러분들 알던 그 주사용 비만 치료제는 이제 보면 안 됩니다. 보면 안 된다기보다는 이제 또 시대, 트렌드가 또 바뀌고 있죠. 자, 보면 아시겠지만 지금 비만 치료제가 시장에서 올라가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이제는 먹는 비만약이 시대가 성큼 다가왔다라고 하면서 내년에 대한 출시 전망 이슈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비만 치료제가 시중에 많이 나왔지만 이거를 꺼려하는 사람들 이유가 뭐예요? 일단 주사입니다. 주사. 주사에 대한 이런 것들의 주사에 대해 있어서 굉장히 신뢰도가 뭐 나쁘다기보다는 이거에 대해서 이제 공포, 좀 무섭다 해야 되겠죠. 우리 어릴 때 주사 맞기 싫어하는 것처럼 그런 것들 때문에도 꺼려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이 약에 대한 이 비만 치료제가 과거부터 이제 진행이 되었던 부분이고 지금서 노보노디스크와 일라일리 같은 경우는 FDA에 먹는 비만 치료 제품을 각각 승인 신청을 할 겁니다. 올해. 그래서 내년에만 이게 본격적으로 이 출시가 될 것이라고 기대되는 만큼 시장 규모만 봐도 얼마? 지금 이 먹는 경구용 이 비만 치료제 시장 규모만 봐도 지금 약 7배 이상이 성장할 거로 전망이 돼요. 그러니까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출시한다라고 하면은 우리 최근에 이제 위고비라든지 삭센다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관련 수혜주들이 거의 10배까지도 올라갔잖아요. 그것처럼 또 비만 치료제 관련돼 있는 경구용 관련돼 있는 수혜주들이 또 10배 가까이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집중을 해봐야 되는 거고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노보노디스크, 일라일리 이 두 가지가 지금 진출하기 때문에 무엇을 사야 될지 많이 어려워할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노보노디스크보다는 일라일리를 더 보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린 게 뭐냐고 하면은 자, 일라일리의 차트를 보시면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주사 대신에 알약이라고 하죠. 실질적으로 과거에 이제
비만 치료제가 나오면서 주가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죽지 않았어요. 700달러 안에서는 계속 뭐한다? 저가 매수가 유입되면서 지켜주는 모습이고요. 시장이 무너져도 지켜준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이제 최종 임상 성공과 함께 FDA 승인 기대감, FDA 허가 기대감으로 뭐 할 수 있습니까? 뚫고 신고가로 연계될 확률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일라이릴리 같은 경우는 사실 일라이릴리 자체에 뭐가 기대된다? 신고가가 기대가 되기 때문에 관련 수주도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반대로 노보노디스크의 차트를 볼게요. 일라이릴리 같은 경우는 강하게 상승했지만 노보노디스크 같은 경우는 상승 이후에 다이렉트 하방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걸까를 생각해 보면 굉장히 쉬워요. 자, 일라이릴리와 노보노디스크 같은 경우는 지금 다 뭐한다? 둘 다 어쨌든 그 FDA를 승인 신청을 한다라고 하죠. 근데 노보노디스크는 사실 일라이릴리보다는 기대감이 좀 떨어지는 게 가장 간단한 게 딱 하나예요. 뭐냐? 자, 노보노디스크는 이제 오아시스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뭐 한다? 지금 여기에서 삼상 임상시험에 대한 이 결과를 긍정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자, 노보노디스크와 일라이릴리의 가장 큰 차이점. 노보노디스크는 기존의 비만약을 가지고서 뭐한다? 경구용으로 변환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일라이릴리 같은 경우는 뭐한다? 애초에 새로운 경구용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의 차이가 되냐고 하면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사실 이 주사와 약이랑 다를 수밖에 없어요. 똑같은 효능을 가지고 간다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뭐 비슷하게 만들 수 있겠지만 애초에 주사로서 적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는 효능감, 이제 약으로 만들게 되면 당연히 그 약에 대한 이 몸에 소화되는 시간도 다를 거고요, 뭐 몇 알을 먹고 뭐 용량도 다를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은 시장에서 봤을 땐 뭐다? 기존에 있던 주사제를 가지고서 경구용으로 만들기 때문에 이게 사실상은 뭐가 된다? 효과가 그대로 똑같을까에 대한 의문도 있는 거고요. 사실 그러니까 애초에 뭐예요? 똑같은 경구용 치료제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완벽히 그냥 알약으로서 새로운 신약을 만들어 가지고 모든 테스트를 거친 일라이릴리의 뭐다? 지금의 시장이 기대를 더 한다라는 거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노보노디스크보다는 일라이릴리 관련되는 그 비만 치료제 관련 수혜주들 보는 게 좋다 생각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올릭스가 뭐 기술 이전하면서 관련 수혜주를 엮이기도 했고요. 아니면 펩트론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수혜주로 급등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보셔도 좋고, 아니면 노보노디스크라든지 뭐 일라이릴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집중적인 직접 투자를 하셔도 괜찮고요. 다만 저는 문제는 우리가 이미 그 주사 치료제가 나왔을 때 일라이릴리도 그렇고 노보노디스크도 그렇고 관련 수혜들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아싸리 새로운 주식을 찾자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오르지 않은 주식이 뭐가 있느냐를 봤을 때 뭐가 있다? 지금 그냥 맨 처음부터 아예 오르지 않은 게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고 하면요, 이제 경구용 관련되어 있는 치료제, 이거 지금 경구용 비만약 나온다라고 하면은 또 이 관련 테마들이 또 올라갈 거예요. 우리 주사 관련된 이 비만 치료제 나왔을 때도 뭐 드림 CIS 뭐 이런 것들 두세 배 올랐거든요. 그 똑같은 뭐 이 비만 치료제 만든다 해가지고 그런 것처럼 경구용 비만 치료제가 이제 주목받기 시작하면은 그냥 뭐 노보노디스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일라이릴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비만 치료제 관련되는 수혜주들이 다 같이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그 관련되어 있는 종목으로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게 뭐냐고 하면요, 아이큐어라는 종목이에요. 보다시피 자회사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경구용 나노 제제 국제 특허 출원 소식에 강세다. 그래서 이 비만 당뇨 치료제 관련해서 경구용 나노 제제를 연구개발의 국제 학술제도 게재를 했고요. 독자적으로 개발한 약물 전달 기술로서 노보노디스크보다 높은 효과를 내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알테오젠과 유사한 아웃풋을 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가 되면서 시장에서는 아이큐어를 뭐라고 한다? 노보노디스크를 압도했고 경구비만약 기술을 입증해 보였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제2의 알테오젠으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큐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4월에 수급을 본다 하더라도 시장이 무너지든지 말든지 외국인들 내리 주워 담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바닥이겠죠. 시장 흐름 타주고 과거의 고점까지만 가져도 10배 이상은 올라갈 수 있는 게 아이큐어다. 그래서 아이큐어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에 대해서 내가 만약 가격 전략이 궁금하다 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댓글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태공이었고요.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